안녕하세요. 건강한 무료책을 사랑 한바입니다. 오늘 다뤄볼 주제는 저희가 1차 출금 신청일이 2월 6일이므로 며칠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컨텐츠보다도 출금 신청을 많은 분들이 정상적으로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런데 바인딩 실패를 하는 원인이 무엇일까 이렇게 계속 조사를 해보다 보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본인 확인용 메일 인증 수신을 받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겪으셨던 분들 중에 해결하신 분들의 사례를 좀 모아서 공유 드리는 게 우선 급선무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일단 공유 좀 드리게 되었습니다. 말하기에 앞서서 얼마 전에 저희 한국 채널이 사라졌죠. 그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충격을 좀 받았는데요. 원인인즉 저희 한국 유저들이 이제 활동적이지 않고 또 대부분이 이제 규칙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마이크 모더의 말인데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제 외국과 한국 정서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언어가 서로 틀림에 따라서 이 마이크가 한국의 대화를 좀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다고 유저 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채널을 아예 삭제했다는 것에 대한 아쉬움은 상당히 있어요. 사실 굉장히 섭섭하고 서운해요. 아무튼 대신해서 한국어 디스코드 대화방을 저희 기존 모더분들께서 만들었고 현재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시기 때문에 기존에 코어 관련 커뮤니티가 없으셨던 분들이나 따로 물어볼 것이 있는 분께서는 여기에 접속하셔서 소통을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주소는 유튜브 고정 댓글에 좀 초대 링크를 좀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당 한국인에 대한 의견은 마이크 혼자만의 생각이므로 뭐 그렇다고 코어를 나쁘게 보지는 않아야겠죠. 그만큼 또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는데요. 오늘 제가 코어 공식 디스코드 방에서 완전 쫓겨나 버렸어요. 마이크에게 한국어 채널이 사라진 이유에 대해서 좀 물어봤는데 좀 이런 답변과 함께 상당히 불쾌한 느낌을 좀 받았는데요. 그것과 함께 이 좌측의 디스코드 채널이 사라졌어요. 밴을 당했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IP를 좀 바꿔서 VPN을 사용해서 다시 이렇게 접속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정보를 전달드려야 하는 또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공식 채널을 놓칠 수가 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좀 있었고 오늘 잘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물어봤던 내용은 너희 홈페이지에 비트코인 채굴자가 해시를 위임하는데 여기 보면 이제 비트코인 보안과 코어 보안 중에서 선택하라고 돼 있다. 그 말은 비트코인 채굴 해시를 코어에 위임하면 비트코인 채굴량이 감소하는 거 아니니? 이렇게 선택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좀 물어봤었는데요. 이것도 사실 예전에 확인을 했었어요. 어드미니스트레이터한테 확인을 좀 받았는데 비트코인 채굴량 감소는 되지 않고 코어에 위임을 할 수 있다라는 답변을 받았고 똑같은 답변을 다른 모더한테서 또 받았습니다. 그러고서는 좀 빠이빠이 했죠. 한국어 유저가 정말 많을 텐데 참 아쉽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소식은 저희 지금 사토시 앱 있잖아요. 이거는 여전히 사토시 앱이고 사토시 플러스 앱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현재 프리 에어드랍이라고 있는 것은 그 사토시 앱이고 사토시 플러스 앱이 아니래요. 사토시 플러스 앱은 이제 공식 공지 기다려야 하고 그것이 언제 출시될지는 모르지만 사토시 앱 플러스가 곧 나온다고 합니다. 곧이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그것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갑 주소 바인딩 할 때는 반드시 사토시 앱 계정 하나에 메타마스크 지갑 주소, 계정 여러 개를 메타마스크 지갑 주소로 하면 절대 안 되겠죠. 그리고 뭐 사토시 앱하고 코어다오는 단지 파트너십일 뿐이다. 이거는 이미 알고 계신 내용일 것 같고 이게 제가 살짝 스토커처럼 마이크를 자꾸 쫓아다니는데 이것은 마이크가 중국어 방에 쓴 건데요. 지갑 하나로 쓰지 말고 최대한 분산시키라는 또 얘기도 하네요. 무슨 팁인지 모르겠어요. 이러면 안 되지만 추측을 해보자면 다계정인 사람한테 얘기를 해주는 것 같은데 다계정인 사람한테 하나의 지갑으로 몰지 말고 여러 개 지갑으로 나눠라 라는 얘기 같은데요. 그렇지 않겠죠? 자,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코어 출금 신청 이메일 인증이 안 온다면 성공 사례 3가지를 좀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개에 앞서서 반드시 체크해야 될 부분은 스팸 메일함을 확인을 한번 해봐야겠죠. 이 부분은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또 혹시 자신의 수신 차단 주소에 support@btcs 글로벌이 있는지 이것도 좀 확인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네이버 계정이 혹시 휴면 계정 상태이면 메일이 수신이 안 될 수 있으므로 이 휴면 상태를 해지해 주셔야 하겠죠. 이렇게 3가지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요. 자, 우선 첫 번째로 좀 이해가 어렵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재시도 후에 성공하신 사례가 있어요. 약 한 10일 정도 걸리셨다고 하는데요. 처음엔 이제 인증 메일이 계속 안 온다고 하셔서 굉장히 불안하고 걱정도 많으셨었는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갑자기 한 번에 메일이 온 사례가 좀 있었어요. 네이버 계정을 좀 쓰고 계셨는데요. 잠깐 보시면 이렇게 안 오던 메일이 한 번에 폭발적으로 와버리는 근데 보니까 2분 간격, 1분 간격, 5분 간격 이렇게 됐네요. 그래서 첫 번째 사례는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난 후에 시도하셨더니 됐더라 하는 부분이 좀 있었고요. 이분이 네이버 고객센터에도 문의를 좀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제 수신 측의 사유로 인하여 메일 발송이 실패된 경우인데요. 이 수신 측이라고 한다면 유저죠. 유저가 뭐 어떤 네트워크 장애가 있다든지 뭐 이런 상황에서 메일 발송이 어려운, 이거 당연한 얘기죠. 휴면 계정이 해지된 상태에서 이제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이제 휴면이 해지된 이후에도 메일이 수신되거나 수신이 시도된 내역이 없다고 해요. 해서 네이버 측에서는 이제 발송 측 메일 주소랑 뭐 서버 IP랑 뭐 이런 걸 달라고 하는데 사실 이런 건 주기가 어렵죠. 때문에 첫 번째 사례는 이제 시간이 지났더니 정상적으로 수신이 되었더라라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현재 기기에서 로그아웃을 하시고 타 기기, 타 안드로이드 기기에서 앱을 설치해서 로그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인딩 신청을 하고 얼굴 인증까지 하고 이렇게 완료를 하셨대요. 하시고 3시간 있다가 이제 본인 원래 자신의 계정으로 자신의 핸드폰으로 로그인을 하셔서 정상적으로 바인딩이 된 것을 확인하셨대요. 72시간 주의는 제가 써놓은 문구인데요. 이게 뭐냐면 제 핸드폰에서 타 기기로, 그러니까 제 핸드폰에서 반드시 로그아웃을 하고 그 다음에 반드시 로그아웃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중복 접속이 되면 또 어떠한 피해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원래 휴대폰 계정에서 로그아웃을 하시고 타 기기에서 이제 로그인을 하시는 건데, 이게 다른 휴대폰으로 로그인을 할 경우에는 72시간이 경과돼야 또 다른 휴대폰에서 로그인 할 수 있다는 경고 문구가 이제 공지에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해서 지금 이 사례를 저에게 알려주신 분은 3시간 있다가 바로 자신의 계정에서 로그인을 했지만 만에 하나 얼굴 인증을 접속 시에 한 번 더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만 좀 참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방법은 메일함을 변경하시고 나서 정상적인 메일을 받았다라고 하신 분인데요. 원래 지메일을 사용 중이셨었는데 인증 메일이 오지 않아서 한 메일, 이 다음 메일로 메일함을 변경을 하신 거죠. 그 이후에 정상적으로 수신이 되었다라는 분이 계셨어요. 제가 한 가지 궁금한 점은, 저는 이제 메일함 변경을 직접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메일함 변경을 하려면 기존 메일 주소를 적고 그리고 변경할 메일 주소도 적고 해서 기존 메일에서 어떤 동의를 해야지만 이게 변경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봤고 조금 시일이 지났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분명한 건 지메일에서 이제 메일을 못 받아서 한 메일로 변경하고 나서 정상적으로 인증 메일이 왔다라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메일 앱을 설치하고 나서 메일 앱상에서 열었는데 메일이 왔다라는 부분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네이트 메일 앱 그리고 네이버 메일 앱을 별도로 이제 플레이스토어나 그런 곳에 다운로드를 받아서 이쪽으로 열었을 때 정상적으로 수신을 확인했다라는 분이 계셔서 이 부분을 좀 설명드리고 싶어요. 여기까지고요. 사실 이 4가지 부분에서 한빠님 뭐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너무 터무니없다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저희가 2차 출금 신청이 5월 15일이잖아요. 그때까지 시도해서 인증 메일이 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뭐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런 사소한 사례 하나하나가 어떤 분들께는 굉장히 소중한 이제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좀 하기 때문에 별거 아닌 것 같은 방법이라도 좀 공유를 드리고자 해요. 혹시라도 이렇게 해서 인증에 성공하시면 그게 정말 어딥니까? 1년 동안 열심히 채굴해서 모았는데 인증을 메일이 안 와서 실패를 하셨다는 거는 참 저로서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참 마음 아픈 일이라고 생각해요. 내용 중에 여기 2번 타기기에서 로그인하거나 그리고 또 3번 메일함 변경을 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계정 정보를 변경하는 것이고 좀 찜찜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후의 방법으로 시도해 보시는 걸 좀 권장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뭐 메일 앱 설치나 이런 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소개를 좀 마치도록 하고, 여기 훈이님, 오님, 호야님 정말 도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인사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 밖에도 할 얘기가 되게 많은데
되는데 요건 나중에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검증자 노드가 21명이 돼가지고 이제 다 채워졌는데 보니까 5만 개를 맡겼더라고요. 이것도 다 코어 메인 이제 주소에서 나온 것 같은데 보면 이제 밸리데이터 하루 수익이 3,704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계산을 해보니까 3,704개 정도 곱하기 365일 곱하기 21명 노드니까 약 2,839만 개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검증자가 받는 90%잖아요. 그러니까 100%를 채워주려면 곱하기 1.1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3,123만 개 정도가 나오네요. 1년 총 공급량이요. 지난번에 연간 공급량에 대해서 좀 계산을 해봤었는데 그때는 이제 3,180만 개인데 그와 유사하게 실제로 3,120만 개가 나온 걸 좀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때 예상한 것과 좀 유사하게 나왔고 코어 공급량은 이런 식으로 쭉 줄어들게 되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상세하게 내용을 다음에 좀 다뤄볼게요. 아무튼 우리가 이제 하루에 받는 양은 이렇게 각 노드별로 3,704개 가량을 나눠서 받는다라는 엄청나게 경쟁률이 높을 것 같은데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